튜브. 그럼 이제 넘어가 봅시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크게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이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뭐예요? 객관식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줄 세우기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줄 세우고 난 다음에 면접 전형입니다. 두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짚고 가야 될 게 세 대학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딱 세 대학이요. 뭘까요? 고려대학교 정년도부터 시작했죠.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80%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20%로 합니다. 서류 20%는 어떻게 선발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평가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들어간 거죠. 정성적 평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합격할까요? 1점대 학생들이요. 내신 1점대 학생들이요. 내신 1점대 학생들 가운데서 서류가 괜찮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내신이 딱 정해져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2등급은 어차피 못 쓸 거거든요. 동국대는 40% 반영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데 대부분 다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정량평가로 가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만 정성평가로 20%가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 3학년들은요, 3개의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원 전략이 선명합니다. 그렇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 첫 번째요. 정량적 평가고요. 예측이 너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등급 컷이 올해는 좀 떨어질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경험하고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이제 미달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생 수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의 평가 합격선만 딱 확인한다면 이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능 최저의 충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면접 전형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몇몇 대학만 뺀다면요, 면접 전형이 다 있거든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면서 단점은 뭐냐면요,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1등급과 과거의 1등급이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법을 하죠. 수능 최저를 걸거나 면접을 걸거나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요. 교과 추천 전형 신설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고교별 추천의 기준이 좀 문제가 될 것이다. 올해는 특히나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고는 특목자사고에 비해서 생기부가 좋지 않아서 못 가고 특목자사고는 생기부가 좋아도 내신이 나오지 않아서 못 가는 모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제도가 학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반대로 나옵니다. 학종에서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훨씬 더 선전합니다. 그건 서울대도 계속 상위권 대학들이 계속 데이터를 발표하는 거잖아요. 학종의 데이터가 훨씬 더 일반고에게 유리합니다. 폭도, 합격하는 폭도 훨씬 넓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3학년들 말고요, 지금 2학년, 1학년들은 학종의 요소를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좀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죠. 처음에 이제 개괄이 끝났고 교과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시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들이 조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시 성적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냥 열심히 무턱대고 공부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입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전 열심히 공부할게요, 웃기고 있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붙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데이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건 고3 성적이, 고3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다음 주 이제
다음 주죠. 25일 날 학평을 칩니다. 현재 고3들의 성적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건 정말 2018학년도에 서울에 있는 재학생 전수 데이터입니다. 3월, 6월, 9월 수능 4개의 시험을 다 본 학생들, 서울에 있는 재학생들 전수 데이터입니다. 국나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데이터 진짜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국나사입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이죠. 100분이 평균을 본 겁니다. 좋습니다. 서경민님께서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거예요. 무턱대고 공부해. 좀 많이 찔리시죠? 맞습니다. 특히나 학부모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방금까지 드라마 같이 보고 있다가 드라마 끝남과 동시에 넌 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야? 공부해야지. 아니 왜 같이 보고 있었냐고요. 그죠? 찔리셔야 합니다. 그 찔림을 가지고 아이를 설득하셔야 돼요. 부분. 자, 이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마음이 짠하네요. 서경민 선생님에게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마음이 짠하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두 아들을 대학 보내고 난 뒤에 스스로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입시 전문가인데. 근데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이게 뭐냐면요. 잘 보시면 첫 번째 보여드린 줄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재학생들 중에서 최상위 학생 98% 이상의 학생들입니다. 근데 성적이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밑에요. 6월달 그 다음에요. 그 밑에 90에서 93%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성적이 떨어집니다. 고3들이요. 저 열심히 해서 정시로 대학을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고3들의 성적이 계속 떨어진다고요. 왜요?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재수생들, 반수생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하는 군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제가 이런 데이터 보여드리면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전체 데이터니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난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그러시겠죠? 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수생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수시 6번 광탈 그리고 정시 3번 광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9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빨 꽉 깨무는 놈들이 재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걔들이 대충대충 공부할까요? 물론 대충대충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부모님들 세대 그리고 선생님들이 옛날에 했던 공부 방식 생각하시면 그때 재수하는 애들 공부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재수하는 애들은 다릅니다. 왜요? 들어가는 돈이 달라요. 요즘 재수하는데 1년 딱 재수하는데 3천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3천만 원이요. 2천에서 3천만 원이요. 재종반 3천.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상위권 재수생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이 데이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고3 성적의 추이를 실제로 한 번 더. 이건 사실은 재학생들이 맞아요, 선생님. 그죠? 봄나무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 맞습니다. 애들은 학교 다니면서 수행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5월에 놀기만 해야 되고 놀기도 좀 해야 되고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부만 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기는 거 정말 쉽지 않죠. 맞습니다. 그 말이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라벤더 선생님. 라벤더 선생님 좀 이상한데 라벤더님 맞습니다. 이런 말을 제자들한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뀔 수 있는 전략이 나오거든요. 뜬금없이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안 되니까 정시로 가자. 지금 3월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 지나고 나면 저도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3월이니까 길을 뚫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거든요. 그 답답한 놈들을 내가 대학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내 새끼인데. 그죠? 보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요. 위쪽 라인이 뭐냐면 국어. 3월에 국어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받았던 아이들이 실제
오른쪽에서요. 왼쪽이죠. 화면에서 왼쪽에 나오는 실제 수능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받은 학생들이 1등급을 지킬 확률이 36%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좀 높죠. 그러니까 하락이 63%입니다. 그러니까 좀 분명히 유지가 높았는데 하락 생각해보니까 엄청 크죠. 63%가 떨어지는 겁니다. 2등급 받았던 학생이 자기를 지킬 확률, 그 다음에 상승할 확률 30% 내외, 그 다음에 하락할 확률 쫙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10명 중에 6명은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에 가서 이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10명 중에 6명은 떨어지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놈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전 그 4명 중에 1명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엎어져 자죠. 제가 항상 화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요. 제가 평가원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래프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국어, 수학과 수학나, 그러니까 국어, 이과 수학, 문과 수학의 수능에서의 표준 점수의 평균을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딱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재학생 평균 그리고 졸업생 평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학생 평균과 졸업생 평균을 딱 놓고 보니까, 그죠? 재학생들의 지금 밑에 나오는 건 그 재학생 그래프를 보니까 대략 한 95점대에서 98점대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보셔야 돼요, 이거. 자, 과목별로 봤더니 이렇더라는 겁니다. 근데 재수생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수생 평균이요.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국어에서만 110점입니다. 그죠? 수학에서, 수학과 수학나에서 대략 한 107, 10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과목별로 10점, 표준 점수가 10점 차이 납니다. 그러면 국어, 수학과 수학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제로는 몇 과목이에요? 2과목이죠. 2과목이요. 2과목이요. 그죠? 2과목. 그럼 표준 점수 얼마요? 20점. 그러니까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표준 점수 차이가 20점이 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앞에 리와인드해서 앞에 자료 한번 보세요. 재수생들이, N수생들이 서울 정시에서, 서울대에서 놀고 있을 때 재학생들 표준 점수 20점 차이 나면요. 재학생들이 어디서 놀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 보여주면서 학생들한테, 아들에게, 딸에게 이 데이터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해보자. 공부 시간 늘려보자 라고 설득하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야, 문 닫고 공부해! 아무도 안 듣습니다. 걔들, 제가 이런 표현하면 선생님들이 정말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걔들 학생 12년 차입니다. 프로 학생로예요. 학생으로 도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를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척 대마왕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는 더 황당한 자료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수능의 표준 점수 평균이에요. 재학생과 졸업생. 역시 처음은 재학생들입니다. 우리 수능에서 나오는 그 그래프죠. 그죠? 수능에서 나오는 그 그래프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그죠?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죠? 자, 그런데 재학생이 이렇게 나왔다면 재수생들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디까지요? 대략 한 3등급 때까지는요. N수생이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게다가 좀 심각한 문제들도 자꾸 생기고 있죠. 그렇죠? 어떤 문제점이냐면요. 서울대학교 합격생들만 딱 놓고 봤을 때 삼수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율이요. 삼수생 비율이요. 그리고 검정고시 지금 강남에서 2년, 3년 전부터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왜 그렇게 고민하고 학교 보내냐. 차라리 검정고시로 가라. 이거 학원에서 뭐 밀고 있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올해 해서요. 검정고시로 서울대학교를 들어오는 학생들의 비중이 확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전전년도에 비해서 2배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합격하는, 전전년도에 합격한 학생들이 뭐 한 10명, 13명 정도 됐는데 그 전년도에 합격한 학생들이 거의 3배 정도 뛰었거든요. 올해는 더 늘어났어요. 전체 학생 중에, 전체 서울대를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근데 정시를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슬픈 이야기죠. 더 슬픈 이야기. 전 경기도민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확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수능의 표준점수 2019학년도 대수능에서 표준점수 평균은 소재지별로 본 겁니다. 대도시 평균을 쫙 보니까 100점대에서 움직이죠. 그리고 중소도시의 평균을 보니까 95점대에서 움직이죠. 그리고 읍면 지역의 표준점수 평균을 보니까 가당찮죠. 도대체 이 데이터를 보고 누가 수능이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것도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수능은 공정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고도 그 말이 나올까요? 특정 지역에 유리한 시험인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황포동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부가 세습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걸 인정 안 하고는 이게 교육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수를 하든 검정고시를 하든 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부. 서울대학교만 딱 봐도 나오잖아요.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60, 70%가 부모의 연봉이 그렇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거든요. 그렇죠. 자, 어쨌든 넘어가 봅시다. 그 와중에도 또 슬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데이터를 봅시다. 데이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부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뭐냐면요. 스카이 중에서 정시 중에서 N수생의 비율입니다. 맞습니다. 이선희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거요. 그렇죠. 수능을 유지하려면 수능 문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 맞죠? 수능 문제 바뀌어야 됩니다. 한 과목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요. 한 과목에서 20년 동안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무슨 사고력 테스트예요? 말도 안 되죠. 한 과목에서 20년 동안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족보를 달달달달 외워도 해결될 텐데요, 이제. 그죠? 근데 어쨌든 이 그래프는요, 스카이 중에서 정시 중에서 N수생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정시로 스카이 라인에서 N수생을 몇 명이나 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갈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서울대 60%요. 그러니까 수능을 친 10명 중에서 6명이 N수생입니다. 59.4%인가 뭐 이래요. 올해 수능이 작년까지 그랬고요. 올해 수능에서 58.6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6명은 N수생. 그렇죠? 그 다음에 고대, 연대 70%요. 10명 중에 7명이요.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거 총합이죠. 앞에 이야기를 다 맞춰놨더니 이제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서울에 있는 상위 12개 대학, 스카이 말고요. 서울에 있는 상위 12개 대학으로 쭉 맞춰봅니다. 서울에 있는 상위 12개 대학에서 정시에서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요. 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갭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시에서 N수생의 압도적인 유리함은 더 이상 말해 못하겠니? 라는 말이 됩니다. 어렵죠. 근데 이 판에 뛰어들겠다라는 겁니다. 정시를 준비하겠다는 아이들이요. 그럼 도대체 답이 뭘까요? 그 얘기는 이제 2부에서 곧 시작할 2부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하나만 더 그래프를 보면서 이건 이제 선생님들은 진짜 공감하실 겁니다.
맞죠? 봄나무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강동, 송파, 자사고의 애들 진짜 재수 많이 합니다. 많이 재수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시에서 정시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요. 이것도 진짜 웃긴 거죠. 정시 데이터만 딱 놓고 봤을 때 대학을 진학하는 진학률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요? 퀴즈. 가장 낮은 곳. 선생님 댓글 올려주세요. 지역별로 봤을 때 정시에서 합격률이 가장 낮은 지역 어딜까요? 빨리 올려주세요. 정시에서 합격률이 진학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요. 네, 강서구. 강서구. 네. 좋습니다. 구로구 아니고요. 읍면 지역 아니고요. 합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요. 17개 시도군으로 봤을 때 제일 낮은 지역 서울. 왜요? 다 재수하거든요. 50%가 재수하거든요. 거기서 그나마 제일 높은 데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딜까요? 강남 3구요. 재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슬픈 이야기죠. 자, 이제 이 그래프는 선생님들이 정말 공감할 만한 이야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교사 생활 올해 20년 조금 넘었거든요. 20년 조금 넘었는데 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죠. 보시면 이거 딱 보시면 모의고사 학생의 모의고사 국영수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요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다 2학년 2학기 때 정점을 찍고 3학년 1학기 때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시 전략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이렇게 세웁니다. 맞죠? 쭉 가서 이 학생이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평균적인 데이터를 봐요. 그래야 입시 전략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맞죠? 네. 미연님 감사합니다. 흥미진진해지는 거요. 저도 흥미진진해지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아시죠? 학생들은 항상 자기가 성적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입시 전략을 세웁니다. 전 정시 성적 올릴 겁니다. 전 내신 성적 올릴 겁니다. 전 성적을 올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입시 전략을 짠다고요. 근데 선생님들 아까 앞에 그래프 보시면 답이 나오죠.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전략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슬프게도. 그죠? 무조건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제재를 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네가 올라갈 것 같니? 네가 지난 주말에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하나님께서 글 올려주신 거 진짜 공감이 갑니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정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거든요. 특히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정시 비율이 39%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6, 7천 명 정도 정시가 늘어난 거거든요. 재수생의 정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공감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하나님께 제가 책 한 권 보내드릴 테니까 읽고 공부 좀 해주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데이터 제가 보여드렸던 것만 생각해 보시면 누가 더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요? 재수생들이요. 정시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시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재수생의 비율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럴 거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요. 2019학년도에 수능 서울대를 지원한 전수 데이터 검사해 봤거든요. 22%일 때 서울대에 진학한 재수생의 비율, 그리고 이게 지원한 전체 인원수를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서울대를 정시로 지원한 모든 학생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본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22%일 때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중과 40%로 늘렸을 때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많아집니다. 대략 한 1.4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렇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상위권 재수생이 많다라는 전제가 깔리거든요. 쌤튜브